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추나무골 이초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7세 김신입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 김신입 씨, 드디어 첫 월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 정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적금만 넣어둘 순 없고, 주식은 무서운데, 도대체 뭘 해야 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적금 금리는 연 3%도 안 되는데 물가는 매년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김신입 씨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만전불패 자산배분 전략.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김신입 씨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20-30대에게는 사실 현금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위력을 한번 보세요. 농심라면 1980년대에는 50원이었어요. 지금은 1200원입니다. 무려 24배나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는 어떨까요? 1990년대 평당 30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1억 원이에요. 33배 상승입니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에 연간 10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800만 원. 8배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힘이에요. 현금을 그냥 보관하면 매년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우량주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제품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올릴 수 있는 가격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농심이 라면 값을 올리듯이 이런 기업들도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헤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젊을 때 주식 100% 비중은 위험한 게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클수록 엔진이 한 개가 아니에요. 제너레이터가 1번 엔진을 돌리고 1번 엔진이 2번 엔진을 돌리고 이렇게 8번 엔진까지 단계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스크류가 돌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각 엔진마다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넣고 이걸로 생활비도 쓰고 투자도 하고 비상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섞여서 운영상 오류가 생겨요. 결국 돈이 부족하네 하면서 투자금을 생활비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 목적에 맞는 계좌가 필요해요. 제너레이터는 적립식이에요. 투자 습관을 형성하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역할이죠. 1번 엔진은 500만 원으로 액티브 운용 경험을 쌓고 고수익을 추구해요. 2번 엔진은 2천만 원으로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요. 3번 엔진은 5천만 원으로 자산 보전과 배당 수익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해야 해요. 한 계좌에서 생활비도 쓰고 투자도 하고 비상금도 만들고 를 동시에 하면 투자 원칙이 무너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방식. 40에서 5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종목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씩 들어가죠.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 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종목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코스피가 40% 올랐다고 가정해 보세요. 첫 번째 방식으로 투자하면 내 수익률도 40% 정도 나와요. 시장을 따라가는 수준죠. 이게 바로 점프 방식이에요. 내 육체적 한계, 즉 시장 수익률에 제약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어떨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40% 오르는 동안 5개 종목 집중 투자로 137.72%의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가 있어요. 같은 시장 상황에서 3배 이상의 성과를 낸 거죠. 이게 바로 펌프 방식이에요.
전기적 장치의 힘을 빌려 기존 분산 투자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이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먼저 관리의 집중도가 달라요. 5개 종목은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40개는 불가능해요. 리서치 깊이도 다르죠. 종목당 충분한 분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 극대화가 가능해요. 확신 있는 종목에 큰 비중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 필요해요. 증권사 중소형 리서치팀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셔야 해요. 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둘째, 객관적 분석이 필요해요. 감정적 판단보다는 데이터와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선택해야 해요. 셋째, 지속적 학습이 필요해요. 재무제표 분석, 산업 동향 파악 등의 기본기를 습득해야 하고요. 넷째, 시간 투입이 필요해요. 각 종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5개 종목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4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애 주기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27세 김신입.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김신입 씨 기억나시죠? 연봉 3,600만 원, 현재 자산 300만 원. 매월 50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해요. 김신입 씨의 전략은 제너레이터부터 시작이에요. 매월 50만 원씩 적립식 주식 투자를 해서 50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약 10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500만 원이 모이면 전액을 새 계좌로 이체해서 1번 엔진을 가동해요. 액티브 운용을 시작하는 거죠. 성장주 위주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적립식을 다시 시작해요.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면 이걸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2번 엔진을 가동해요. 좀 더 안정적인 운용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인물 34세 박 과장. 30대 중반 연봉 6천만 원, 현재 자산 3천만 원. 결혼도 준비하고 있어요. 박 과장은 적립식이 필요 없어요. 바로 다음 단계 엔진을 구축하는 거죠. 500만 원은 1번 엔진으로 공격적 운용, 2천만 원은 2번 엔진으로 안정적 운용, 500만 원은 단기 자금으로 결혼 자금 등에 활용해요. 순환 시스템도 작동시켜요. 1번 엔진이 2천만 원이 되면 2번 엔진으로 이체하고 단기 자금에서 500만 원을 새로운 1번 엔진으로 투입하는 거죠. 세 번째 인물 42세 이 부장. 40대 초반 연봉 8천만 원, 현재 자산 1억 원. 자녀 교육비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 부장의 전략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이에요. 500만 원은 1번 엔진, 2천만 원은 2번 엔진, 그리고 7,500만 원은 3번 엔진으로 부동산 리츠와 단기 자금 운용을 해요. 배당 수익을 중시해서 연 4에서 5% 배당 수익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고 6개월마다 리밸런싱도 해요. 네 번째 인물 52세 최상무. 50대 초반 연봉 1억 원, 현재 자산 3억 원. 은퇴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시기예요. 최상무의 전략은 95% 안정 5% 공격이에요. 500만 원만 1번 엔진으로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고 2억 9,500만 원은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해요. 안정적 자산은 부동산 리츠 20%, 단기 자금 80%로 구성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순환 시스템이에요. 2억 9,500만 원에서 나오는 연간 1,000에서 1,500만 원의 이자 수익으로 500만 원 투자한 상품의 손실을 완전히 커버 가능합니다. 또한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면 안정적 주식 상품으로 이체하고 기존 2억 9,500만 원에서 나온 이자 수익에서 새로운 500만 원을 다시 투자해요. 결과적으로 원금 2억 9,500만 원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수익으로만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거죠.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이자로만 산다는 철학이에요.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전략이 진화하는 걸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궁금증이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받는 질문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500만 원으로 뭔 투자를 해요?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해요. 500만 원은 투자 근육을 기르는 단계예요. 여기서 실수해도 100만 원 손실이지만 2억 원으로 같은 실수하면 4천만 원 손실이죠. 작은 돈으로 경험을 쌓아야 큰 돈을 잃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 젊을 때 주식 100%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젊을 때는 시간이 가장 큰 무기예요. 27세부터 62세까지 35년간 투자한다면 중간에 몇 번의 하락장이 와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상승해요. 오히려 현금으로 보관하는 게 더 위험해요. 35년 후 현금의 구매력은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될 거거든요. 자, 오늘 긴 여행을 함께 하셨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전불패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은 생애 주기에 맞는 단계적 접근이에요. 20대와 30대는 인플레이션 해징과 액티브 운용으로 자산 증식, 40대는 성장과 안정의 균형으로 자산 확대, 50대는 원금 보전 중심으로 안전한 노후 준비. 각 단계마다 선박의 엔진처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나이와 자산 규모를 확인하세요. 둘째, 해당 생애주기 전략을 선택하세요. 셋째,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실행하세요. 기억하세요.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의 성공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만전불패 투자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